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 문법 첫날 시작할게요. 토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뭔가 밑을 깔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곡히 짚으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OT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OT 꼭 보셔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면서 문장의 구조도 보이고 문장의 구조도 이렇게 잡히고 단어도 쌓이면서 해석이 점점 잘 되고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그냥 공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게 필요해요. 오늘의 문법을 배울 건데 포인트 몇 개? 4개를 배우게 될 것이다.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럼 뭘 배우냐? 주어하고 동사.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런 뭔가 이렇게 문법적인 포인트만 우리가 아는 데에서 끝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 주어 자리에 빈칸이 나온다. 보기는 어떻게 나오냐? 뭘 답으로 할 것이냐? 이걸 배워야지, 그지?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도 자리를 이렇게 1, 2 이렇게 나눴는데요. 빈칸이 나오는데 뭘 정답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보기가 나오냐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거예요. 좋아요.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자리, 동사 자리, 이게 끝이네. 간단하다,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호흡하면서 잘 따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장 어떤 많이 만들어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주어하고 또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영어 문장으로 가봅시다. 문장이 맞으면 틀리면 X 해보겠어요? 1번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문장이에요? 탐. 이게 문장이야? 아니죠. 여러분이 저에게 선생님 너무너무 얼굴이 기뻐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세요? 제가 탐. 그러면 답답하겠죠. 탐이 뭐 했는데? 동사 없어. 그러니까 주어가 될 수 없어. 아니, 문장이 될 수 없어. 2번 보겠어요. 제가 똑같은 질문에 smiled. 웃었어. 대답했어. 똑같이 답답하겠죠. 선생님, 누가 웃었는데요? 선생님이 그 농담에 웃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웃어? 제가 화가 나서 탐이 웃었다니까. 탐 smiled. 이거 뭐야? 말이 되잖아. 이게 문장이라는 거죠. 진짜 그렇구나. 누가 뭔가를 한다 라는 말이 둘 다 나와야지만 말이 성립을 하겠구나. 그래서 문장은 아무리 짧아도 반드시 주어하고 동사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저거 문장이에요? 어떤 학생이 손들어. 지금 저 뒤에 손들어. 네, 얘기해보세요. 3번 4번 둘 다 문장이 아니라고? 내가 동그라미 했는데 그건 아니라요. 왜요? 목적어 없다고? 목적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장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목적어 있어야 되나? 아니에요. 탐이 웃었다. 끝나도 돼요. 탐이 뭐뭐를 이란 말 없어도 돼. 또 보세요. 이게 진짜 토익스러운 문장인데 사실 토익에서는 막 웃었다 이런 것보다는 리포터가 도착했다. 대표가 도착했다. 이런 게 잘 나오죠. 리포터가 도착했다. 리포터 왔는데요. 끝나면 되지. 뭐뭐를 도착하다. 이상하잖아. 어디에 도착하는 건지 뭐뭐를 도착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진짜 동사만 있고 그 동사 앞에 주어만 있어도 완전한 문장 될 수 있구나. 어떤 동사들은 목적어 없이 주어만 있어도 문장 성립하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럼 5번은 어때요? Tom smiled, cried. 탐이 울었다, 웃었다 했어요. 웃다가 울다 했어요. 틀렸어. 선생님, 왜요? 웃다 울다 말 되지 않아요? 이거 주어죠, 탐이. 얘 동사죠. 얘도 동사죠. 뭐가 문제일까? 한 문장의 동사는 한 개밖에 안 돼. 뭐라고요? 한 문장의 동사는 한 개밖에. 선생님, 근데 탐이 웃다 울다 할 수 있는데. 동사를 2개 쓰고 싶다면 연결해주는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and 이런 거. Tom smile. 탐이 웃었다. and. 하지만 cried. 울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연결 없으면 안 돼. 좋습니다. 포인트 뭘 배웠어? 문장이 성립하려면 주어하고 동사가 필요한데 동사 하나다. 주어도 하나다. 연결하는 연결어가 있어야 2개 이상을 연결할 수 있다. 됐어요. 좋아요. 정리 끝. 6번을 보자. 이거 문장이에요. 제가 동그라미 할게요. 예. 아는 사람 말해주세요. submit. 이거 뭐지? 동사야. 동사는 어떻게 알아?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의 품사까지
함께 외워요. 절대 여러분 서밋을 뭐 제출하던가 뭐 제출인가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응? 제출은 명사고 다니까 얘는 동사잖아요. 품사를 구별해서 외워줘야 돼. 되게 좀 중요한 얘기라는 걸. 그래서 얘를 제출하다라고 동사로 외웠단 말이야. 그러면 얘 문장 아닌 거잖아. 주어가 없잖아. 근데 제가 동그라미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했어요. 동사 원형이라는 건 여러분이 외운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s를 붙이거나 뭐 ed를 붙이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동사 원형 자체로 시작하면 뭐가 된다? 명령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submit 제출하세요. open 문 여세요. 이런 식으로 open the door 문 여세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표정이 안 좋잖아. smile 뭐야 웃으세요. 명령하는 거야. 명령문도 말이 되잖아요. 그럼 왜 주어가 안 되면 사실 명령문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 저 멀리 딴 나라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명령해봐야 명령이 안 될 거 아니야. 전달이 안 되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you니까 you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없어지게 된 거야. 언어의 효율성 때문에. 그래서 동사 원형을 시작하는 거죠. 됐어요? 7번. 얘도 맞는 문장이에요. 동사 원형 앞에 please만 붙여서 좀 부드럽게 됐을 뿐이에요. 제가 submit 그럼 제출하세요 이 말이고 please submit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좀 더 부드러운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smile 그러면 웃으세요 이 말이고 please smile 그러면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리해보자. 문장은 짧든 길든 뭐가 필요한데? 주어하고 동사가 필요한데 예외가 뭐다? 명령문이다. 뭘로 시작할 수 있다?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시험 문제에 맨 앞에 빈칸 나와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정답으로 출제가 돼요. 왜 우리 OT에서 제가 part 6 설명했었죠. 좀 지문 긴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빈칸 비는 거 그지? 3개 비는 거 거기서 이거 많이 나와요. 같이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게 될 거예요. 그렇구나. 맨 앞에 빈칸 나오면 무조건 다 명사만 답으로 생각했었는데 아니구나. 동사 원형이 들어가서 명령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정말 쉬운 유형은 please 다음에 빈칸 나와요. 동사 원형 딱 그냥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끝냈고요.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짧은 문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들 시험에 나오죠. 주어하고 동사가 뭔지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얘기해볼게. 1번. 주어는 뭐지? 고객들이. 우리가 앞서서 어휘에서 단어를 배우고 왔기 때문에 훨씬 주어 동사 잘 보일 거예요. 동사 뭐죠? reacted. ed로 끝난 건 과거가 될 수 있죠. 고객들이 어떻게 해서 반응을 했다. 근데 뒤에 favorably. 이거 부사라고 하죠.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고객들이 반응을 했다. 어떻게 반응을 했다. 어떻게 반응을 했어? 좋게 반응을 했다. 이야, 이 신제품 진짜 맛있는데 이러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어 동사 잡았고 동사 뒤에 이렇게 부사가 올 수 있구나 정도만 살짝 집어주고 갑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어가 가격. 그죠? 가격. prices. 가격이 어쨌어? 동사 말해보세요. 그렇지. rose. 올랐다. rise라는 동사.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rose. 그죠? 그래서 어떤 동사의 과거형이 어떤지는 동사를 외울 때 여러분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같이 외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학창시절에 그렇게 외워서 동사의 3단 변화 해가지고 외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토익 공부를 처음 시작하지만 영어랑도 워낙 이렇게 좀 멀리 있어서 낯설다면 동사의 3단 변화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랐다. 가격이 올랐어. 주어 동사 되는 거죠. 무엇의 가격이냐? 컴퓨터의 가격. 꾸며주는 건데 어떤 식으로 꾸며주는 말이 오는 건지도 나중에 우리가 다 수식할 때 배우게 될 거야. 어쨌든 주어 동사 잡으면 되겠어. 3번 주어 이벤트 행사. 동사 어디 있어요? 어휘에서 했었죠? proceed 얘가 동사라고. 동사로 외웠기 때문에 동사로 보이는 거야. 행사가 진행되었다. 어떻게? 느리게. 그래 동사를 꾸미는 건 부사야. 이런 정도 봐주시면서 react, rise, proceed 모두 주어만 있어도 완전해지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볼래요. 고객들이 반응을 했다.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반응을 했어요. 또 가격이 올랐어요. 이벤트가 진행됐어요. 목적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정도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토익 시험에 다 답으로 나왔던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뭐 했어요? 좀 전까지 문장에 주어 동사 잡아봤어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 주어 자리에 빈칸 나온다. 주어 자리를 공략을 해보자. 자, 가볍게 갑시다. 주어가 되면 O, 안 되면 X 해볼게요. 커피가 맛있다 할 수 있잖아요. 커피가. 회사는 이씨가. 고객은 고객이.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다. 뭐 깊게 가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명사는 이름인 거니까. 커피도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향이 너무 좋은 거. 그게 커피라는 것은 이름이잖아요. 뭐 회사도 건물이 있고 막 사람들이 있는 그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시험 문제 보기는 이런 애들이 커피, 미스터 리 컴퍼니 이런 게 보기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기로 나와요. 주어 자리 딱 빈칸 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기가 뭔데요? 앞에 형태는 같다. 그지? 앞에 형태는 같은데 뒤만 다르게 나와요. 뒤가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르다는 거죠? 품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품사가 뭔데? 형용사, 명사, 동사 이런 거거든. 그러면 주어 자리에 빈칸 비면 뭐가 정답이라고? 명사가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명사인 걸 어떻게 알아요? 명사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선생님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 션으로 끝났으니까 명사잖아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사실은 내가 평소에 저기 약했어.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알겠는데 보기를 보면서 뭐가 명사인지를 어떻게 알지? 헷갈렸어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되겠지. 뭘 알아야 되겠어? 토익 시험에 빈칸 자리가 주어 자리인데 명사가 정답이 되는데 명사를 만드는 어미가 뭐가 있는지, 토익 시험에 어떤 단어가 명사 자리에 정답으로 나왔는지 그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대표적인 애가 션이에요. 션으로 끝나면 대부분 명사예요. 물론 예외되지 몇 개 안 되니까. 그리고 토익 시험에 안 나오니까 션 명사 기억하면 돼요. 그 operate 얘는 동사예요. 여러분 동사 형태는 상당히 다양해서 끝에 형태가 다양해서 그 단어를 외울 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자. 펜 들고 아는 사람은 크게, 모르는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아는 사람은 크게 소리를 내면서 이 지금 노란색으로 된 단어들이 다 명사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사인데 뭐 때문에 명사인지 얘기해 주세요. 뭘 보고 명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왼쪽에 있는 단어들은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다양한데 어쨌든 어떤 단어에 요거에 붙으면 명사다가 되는 거잖아. 가겠습니다. 션, creation, 창조, 션. 두 번째, entertainment.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month 이런 거. month, 명사. careful, 형용사인데 this, 그렇지. this. 조금 있다가 화면 팍 바꿔서 웃으면서 물어볼 거예요. 명사로 만드는 대표적 어미 얘기해 보이소 얘기할 거야. this. 우리 교재에 다 있어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짬뽕 해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잘 들어가게끔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그냥 따라오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이거 뭐야? ANC, importance, 중요성. confidence, 자신감. ENCE, 이게 명사를 만들어. ENCE, beauty, 아름다움. TY, accuracy, 정확성. CY, 이게 명사를 만들어. 다시 한번 간다. 션, month, ness, ance, ence, ty, cy로 끝나면 대부분 무엇이다? 명사이다. 됐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겠어요. 토익 대표 명사 끝말을 보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뭐가 있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험에 션, 좋아. 또 month, 또 ons, enc, anc, 또 ness, t, c, ty, cy. 해제 좋아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정말 토익스러운 단어로 exercise, 연습 문제를 풀어야지.
그죠? 아무리 우리가 내용이 쉽다고 해서 토익 단어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 이 뭐지? 하나도 적용 못합니다. 그러나 토익 단어에 익숙해지면 적용이 엄청 빨라져요. 이제 가겠습니다. 주어 자리에 빈칸. 이게 주어 자리인 거 어떻게 알아요? 얘가 동사거든요. will resume. 그렇죠? 새로 시작할 것이다. 다시 시작할 것이다. 동사죠. 동사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주어가 아니거든. 왜? 앞에 of가 있어서 의란 말이 붙어버렸으니까 뭐뭐의라는 말이 주어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더 큰 of의 뭐가? 생산이 제기될 거다. 생산이 뭡니까? production. 어떻게 알아요? 션으로 끝났으니까. 2번 보겠습니다. 맨 앞에 빈칸 나왔어. 그러면 동사 원형이 정답될 수 있다 그랬죠? improve. 뭐야? 개선시키세요. 아이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맞고 틀리고 지금 점수 했는데 토익 시험 처음 봤는데 점수가 200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improve. 개선시키세요. 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뒤에 동사가 또 나올 수 없는 거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뒤에 또 동사가 못 나오는 거야. 동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주어, 명사 자리죠. ment, improvement, 개선 사항들이라는 명사. 맞지? 3번. 마찬가지. attend, 참석하세요. 명령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뒤에 is란 동사가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명사를 만드는 ons 보이죠? 참석이 is mandatory, 필수 사항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 시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문장은 주어하고 동사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예외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있어요. 살짝 얘기했고. 그럼 주어 자리 빈칸 나옵니다. 뭐가 정답이에요? 명사가 정답이에요. 주어 제껴서 이제 남은 건 동사만 남아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뭐로 생각해볼까요? 영어에 여러분이 제가 문장을 길게 주고 동사를 잡아보세요. 뭐가 동사예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동사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단어를 배울 때 그 단어가 동사라고 외우기 때문이고 또 사실 그런 동사는 대부분 일반 동사인데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영어의 동사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2가지로 나누는 건 자동사, 타동사인데 갑자기 막 머리 아프죠. 자타. 나중에 확실하게 정리할. 여러분 영어는 정말 안 어려워요. 선생님이니까 안 어렵다 하겠지. 근데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막 영재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뭐 영어를 막 Where's the clock?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 혼자 막 영어로 얘기하고 막 이런 영재거나 뭐 특별한 영어 교육을 받았거나 그랬으면 제가 할 말이 없다. 나 원래 영어 잘했다. 그러니까 영어가 쉽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아니에요. 저는 영어를 좋아한 진짜 평범한 대한민국의 여학생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여러분 부산 알아요? 지금 부산에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산 저 고향인데요. 서울에는 이제 대학 때문에 올라오게 됐는데 진짜 영어 교육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선생님들도 막 저는 부산 사투리 되게 좋아합니다. 막 어쨌든 부산 사투리로 이렇게 영어도 if you go there 이러면서 이렇게 따라해봐라. if you go there 이렇게 배웠고 근데 요지는 처음에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은 영어를 좋아하면서 한 단계 밟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딥니까 지금? 물론 완벽한 영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저도 실수하겠죠. 말하건 할 때. 그러나 토익 만점인데 어머 좀 자랑해도 되지. 선생님이니까. 토익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토익 만점. 그리고 사실 말도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 동사에 조동사가 있다. 아시죠?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솔직히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영어를. 여러분이. 문법 용어 진짜 많고 엄청 복잡하고 하나도 안 그래요. 그냥 믿고 한번 와보세요. 조동사.
도와주는 동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will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미래라는 의미죠. 그죠? 이거 왜 조동사일까? will만으로는 동사가 안 되는 거거든.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will go 갈 겁니다. 이렇게 돼야 말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동사를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 조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will go는 가능한데 will goes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의 원형. 뭐 s나 ed 붙지 않은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으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 조동사 답이 빈칸 나와야 동사 원형 정답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에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조동사예요? 우리 지금 교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번 입으로 샥 얘기하지 말고 써볼까요? 빨리 써볼게요. 대표적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will.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다 can. 뭔가를 할지도 모른다 may. 그죠? 그 다음은 안 적을래. would, could, might. 내가 지금 말하는데 모르겠으면 교재를 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다 조동사예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지만 의미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또 해야 한다. 뭐가 있어? must, should. 이런 거 다 조동사죠. 혼자 못 쓰죠.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애들이죠. 그래. 근데 영어에 조동사만 있는 건 아니야. 비동사도 있어요. is, am, are. 정말 내가 다 적기를 바라요? 안 적어도 되죠? was 이런 거 알죠? 그죠? 주어하고 시제 따라서 달라지지만 의미가 뭐야?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뭐니 해도 이다 라는 뜻. 그죠? 근데 주어하고 시제 따라서 is 현재, was 과거, are 주어가 복수일 때 were 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혹시 헷갈리신다면 다시 교재 보고 됐어요. 사실 그러면 조동사하고 이 비동사 빼고요. 했던 go 이런 거, make 이런 거, 아까 smile 웃다 이런 거, 지금 혹시 자고 있나? 자고 졸고 있나 지금 sleep 이런 동사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동사 사실 제일 많잖아요. 영어에. 이런 동사를 뭐라 그래? 일반 동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토익 시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조동사의 종류를 얘기하고 뭐 써라. 비동사에 뭐가 있는지 써라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전개하면서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영어의 동사에 조동사가 있고 비동사가 있고 조동사와 비동사를 뺀 나머지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익 시험은 조동사 뒤에 빈칸 나오는데 비동사의 원형이나 일반 동사의 원형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일반 동사의 원형은 알겠는데 비동사의 원형은 뭐야 여러분? 비동사의 원형은 b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비동사 원형이죠? 그래요. 좋아요. 됐어요. 동사 자리 1번 했걸? 자, 근데 여러분 요거 말고도 동사 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 사실은 얘를 정말로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별표가 안 된다. 지금 별표 어머 반항하면 안 돼. 전자칠판 별표 3개 그렸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빈칸 이렇게 나와요. 약간 처음에 토익 시험 보게 될 때 우리 심리 상태를 반영한 건데 빈칸이 엄청 커 보여. 막 복잡해 보이고 커 보여. 보기는 많은데 뭔가가 한눈에 안 들어와. 근데 보기를 보는 연습을 계속하면 문제 푸는 방법이 딱 보여요. 잘 보세요.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기를 보면서 보기에 동사도 있고 동사가 아닌 것도 있네. 그러면 토익이 뭘 물어보는 것일까? 빈칸 딱 비워놓고 보기에 동사도 있고 동사가 안 되는 것도 있으면 그렇지.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냐 동사 자리가 아니냐 그걸 따져봐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될까? 1번 2번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보기를 보면서 얘는 동사야 얘는 동사가 아니야 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동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보기. 그죠? 앞에 보기라 써볼까요? 2번은 뭘까?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역시 구별할 수 있어야 돼.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이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wrote. 이거 동사예요? 맞아요. write가 원래 동사 원형이죠? 여기 적어볼게요. 쓰다죠? 이것이 뭐? 과거형이죠. 과거형. 그러니까 썼다. 동사 맞잖아. B는 동사 원형 앞에 to 붙었지. C. 동사 원형 뒤에 ing 붙었지. 이게 대표적인 동사 아닌 애들이야. 그렇구나. 동사 앞에 to, to 부정사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ing 동명사 이름 다 필요 없어. 우선은 지금은. 어쨌든 얘들은 동사야 아니야? 아니야. 얘는 뭔데? written. 많이 봤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 제 pp잖아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pp. 그래요. pp. pp 이거는 뭘까 여러분? 응? 뭘까? 이게 뭘까? 자, 우리가 동사의 3단 변화라고 여러분이 외운 적이 있어요. 3단 변화라고 외운 적이 있다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write라는 동사를 외울 때 여러분 학창시절에 쓰다라고만 외운 것이 아니라 과거형 wrote를 외우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written 하고 외웠어요. 1번 또 2번 적어볼게. 여러분이 가장 쉽게 생각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왜 생각이 나지 않죠 여러분? ed로 끝나는 단어가 혼자서 궁시렁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create 창조하다라는 동사죠. 근데 얘는 3단 변화가 이렇게 돼요. created 또 creat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뭐가 달라요? 1번하고 2번하고. 1번의 경우는 과거하고 pp가 달라요. 2번은 ed로 끝나는 단어는 pp 역시 뭐로 끝나요 여러분? ed로 끝나게 되는 거야. 그죠? 잘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지금 시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스픽하셔도 되겠어요. 하지만 평소에 헷갈렸던 사람 잘 들어야 된다. 봐. 얘는 동사 원형이야. 쓰다. 두 번째 외운 건 과거형. 그러면 썼다. 그러면 pp라고 외운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확실한 건 동사는 아니에요. 얘는 쓰여진, 뭔가 된 이란 의미의 형용사요. 요것만 기억해요. 뭐라고? pp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동사는 아닌 거예요. 근데 봐. 동사가 과거가 ed로 끝난 애는 pp도 ed로 끝나.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문장이 나와 있고 문장에 ed가 들어간 단어를 보면서 제가 야가 동사가 아니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따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어쨌든 봐요. ed로 끝나면 동사 과거, 즉 동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말이 헷갈리면 다시 반복해서 들으세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건 written이란 단어가 동사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게 섞여 나왔어. 구별했다 해? 두 번째,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빈칸 앞에 동사가 있는지 보고 빈칸 또 뒷부분을 보면서 동사가 있는지 봐. 없어. 그럼 뭐가 정답이야? 동사가 정답이야. 왜? 문장이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렇지, 동사가 필요하니까. 됐어요 여러분? 문제 어떻게 푸신지 알겠어요? 다시 합니다. 반복에 또 반복. 보기 자체가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이 섞여져 있을 때는 빈칸 앞에 빈칸 뒷부분에 동사가 있는 점인지 확인하고 없으면 빈칸 자리는 동사가 정답이다 됐죠. 이제 그러면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보겠어요. 토익에 나오는 문장으로 단어로 문제를 풀어봐야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조동사 can 할 수 있다. may 뭐일지도 모른다. 조동사 뒤에 빈칸 나왔어요. 뭐가 정답이야? 동사 원형 s 붙으네, to 붙으네, ing 붙으네. 다 오답이고 그냥 원형 자체가 정답이 된다. 쉽다 그죠?
예, 많이 나와요. 보기부터 보자. 보기를 보면 문제 푸는 방법이 보인다며. analyze, 분석하다 라는 동사지만 ing 붙으면 동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겠어요. 둘 중에 뭐가 동사야? ed로 끝나면 적어도 과거 동사 될 수 있잖아. 도착했다 라는 얘는 도착이라는 명사예요. celebrates, 얘 동사 to가 붙으면 동사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축하하다, 기념하다. 자, 그러면 보자고. 자리 파악해보자고. 빈칸 앞을 봤더니 우리의 직원들 동사 없어요. 빈칸 뒤를 봤더니 테스트 데이터 역시 동사 없어요. 우리의 직원들이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동사 정답. 보겠습니다. month 명사제 주어 replacement 뜻이 뭘까? 대체, 교체 아니면 대체품, 교체품 둘 다 가능해요. 망가진 broken copier. 그럼 broken이 break 망가뜨리다란 동사의 pp예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망가진 복사기에 대한 교체품이 빈칸 뒤를 봐. 동사 있어 없어? 앞에도 얘도 없어. 뭐 도착했다. 동사가 필요해.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보통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뭐 레스토랑 이름 뭐 다 될 수 있으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테살론이라는 곳이 주어. 빈칸 이하를 보세요. 동사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세 번째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동사가 필요해. 동사가 아닌 애들 정답 아니고 동사인 애들이 정답 되는 거. 이해되셨죠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나요.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것이 뭐냐면 제가 OT 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었는데요. 강의를 쭉 다 들은 다음에 뭐 하라고? 네모칸 있잖아. 우리 파랑스 네모칸 가장 중요한 문장. 이 문장 한 문장과 설명만 읽어도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들어온다라는 그지? 그걸 보면서 함께 정리할 거예요. 자, 포인트 가자. 문장 정말 짧지만 아무리 짧아도 뭐가 필요해? 주어 하고 동사는 필요해. 리포터가 도착했다. 목적어 필요 없는 그런 동사도 존재한다. 2번 포인트. 주어 자리에 빈칸 나온다. 뭐를 답을해라? 명사를 답을해라. 명사는 어떻게 한다? 끝머리 보고 한다. 션먼트니스. 그죠? 그래서 광고. 얘가 동사죠. attracted. 기억하죠? attract tourists.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다. 됐어. 조동사 will. 다음에 빈칸 나와요. 뭐가 정답이요? 동사 원형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조동사 동사 원형 말고도 영어의 동사는 일반 동사 attended 참석했다 아니면 was 였다 라는 비동사도 있더라.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주어하고 동사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리 싹 다 있고요. 그리고 약속해 주세요. 뭐? 여기 나온 엑서사이즈 문장 해석 다 하는 걸 꼭꼭 약속해. 끊어읽기 해석 다 우리 해설집에 나와 있습니다. 실력이 쑥쑥쑥쑥쑥 해석 실력도 올라가게 될 거야.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바로 좀 이따가 실전 문제가 실제 풀리는지 내 공부했는데 확인을 해보는 시간, 포인트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